그 코멘토의 공동 창업자이자 지금은 그 AI 기업 교육 포텐스타 사업을 리딩하고 있는 하진규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귀한 시간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웨비나나 이런 행사들을 꽤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래저래 그래서 저희도 한번 좀 좋은 이야기들 전달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진행하게 됐고요. 제가 오늘 좀 발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대단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많은 HR 담당자분들 교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한 고민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AI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을 준비하시더라도 교육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제 생각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이 이 교육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교육을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돈을 들여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있고, 또 교육 참여자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나오셔가지고 실무도 바쁘신데 그 바쁘신 와중에 교육 참여하셨는데 좀 교육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이런 좀 나쁜 결과가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좀 어려움을 고민들을 항상 좀 가지고 계시고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도 아마 많이 참여하고 계실 텐데 그 HRD 협회에서 운영하시는 그 HRD 그 실무자 옥하방에서도 보면 교육과 관련된 어떤 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교육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교육 어떤 업체에 좀 좋은 데 있나요? 하는 그 추천을 되게 많이 받으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당연한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좀 질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주변 사람에게 추천받은, 주변 업체로부터 추천받은 업체나 강사가 정말로 여기서 제공하는 교육이라는 게 실무에서 활용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줄까? 하는 좀 그 의문점이 생기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의문점이 들었냐면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이미 추천 같은 건 항상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도 저희 회사가 이제 서울역에 있어서 그 이제 점심시간에 뭔가 좀 그 팀이 같이 맛있는 걸 먹는 회식을 해보려고 그 주변에 식당을 찾아보면,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은 당연히 많이들 하시겠지만 저기 별점들이나 리뷰들 보시고 여기 괜찮겠다 싶은 곳으로 이제 선택해서 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제 애가 이제 만 4세인데 그 이제 밸런스 바이크라고 해서 페달 없는 두발 자전거를 잘 타요. 그래서 이제 페달이 있는 두발 자전거를 사주려고 그 자전거를 좀 찾아보는 과정들을 막 거치면 항상 자전거를 보면 제품들을 보면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어떤 제품이 후기가 좋은지를 보고 이제 구매를 하게 되죠. 근데 누구나 경험을 하시지만 사실 리뷰가 좋고 평점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제가 그걸 경험할 때 좋은 경험을 보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평점이 좋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생각보다 맛이 없었던 그 식당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평점을 보고 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의 어떤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실패했다, 반대로 우리가 교육을 성공했다, 그리고 성공하는 교육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교육을 성공한다라는 것의 어떤 정의가 뭔지를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실무자 교육, 직무 교육뿐만 아니라 K-12나 아니면 더 전 단계인 유아교육이나 혹은 이제 평생교육이나 등등 모든 교육이 사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이라는 건 결국은 그 피교육자, 이 수강생, 학생분들, 어쨌든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으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관점으로 보면 성공하는 교육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A라는 지점에 있는 것을 B라는 지점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을 때 성공한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AI 교육, 실무 교육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실무에서 요구되는 스킬을 배워서 이 스킬을 배운다는 변화를 통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고 내 실무가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한 변화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생성형 AI 교육의 성공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생성형 AI라는 스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것을 실무에 적용하게 되는 게 결국은 교육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도 기업에 계신 교육 담당자분들을 만나보면 그 질문들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생성형 AI 교육, 이 교육들을 좀 성공적으로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을 거냐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교육이, 저희 교육을 100명이 들으면 100명이 전부 다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게 저희가 해드린다고 말씀드리면
아마도 사기꾼 혹은 뭐 마술사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생성형 AI 교육을 내년 혹은 올해 준비하실 때 고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이제 이야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육 대상자를 바로 선정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대상자를 바로 선정해야 된다는 뜻은 결국은 생성형 AI에 대한 스킬을 학습하고 이것을 실무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되게 강한 사람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성공의 교육을 만드는 첫 번째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활용 니즈가 높은 사람이 배워야 그 배운 것을 실제로 실무에 활용하려고 할 테니 니즈가 높은 사람을 잘 선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 당연히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교육의 콘텐츠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교육의 콘텐츠는 커리큘럼이나 뭐 교환의 완성도나 뭐 이런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제가 이 지점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 활용이 성공의 정의라고 볼 때는 결국은 얼만큼 이 교육이 실습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 콘텐츠에서 실습할 때 어떤 실습 과제가 얼만큼 우리 실무자들의 어떤 직무와 실무와 연관도가 높게 구성되어 있는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실습 교육이라는 것은 실습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뭐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요즘은 많은 교육들이 실습을 다 강조하고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고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많은 과제들이 얼만큼 실무자들의 어떤 직무와 직군과 맞닿아 있고 진짜 연관도가 높은 과제로 구성해 있는지를 보면은 그 면면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실패하지 않는 교육을 만들려면 결국은 이제 참여자들이 실제 하고 있는 업무에 굉장히 맞닿아 있는 과제로 만들어내야만 결국은 실무에서 실제로 활용하실 수 있는 형태의 교육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생각에는 콘텐츠 전달자, 즉 이제 강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강사의 어떤 조건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이 사람의 인지도나 얼만큼 말을 잘하는지 이런 측면이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맞춤형 과제를 통해서 이제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서 이 스킬들을 실무에 적용할 때 어떠한 노하우를 가지고 적용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지와 같은 노하우를 그 실무 노하우를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강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상세하게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수강생 부분과 그리고 그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생성형 AI 교육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많은 회사들에서 그 교육을 뭔가 진행한다고 하면 어떤 교육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배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는 것 같아요. 교육 수강자 모집 페이지를 열고 여기에는 뭐 어떤 교육이 진행되고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좋고 언제 진행되고 어디서 진행되고 등등등에 대해서 쭉 서술되어 있는 어떤 교육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수강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강생이 일정 수준에 달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마감을 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AI 교육을 한다고 하고 데이터 교육 같은 걸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수강생을 모집하고 수강생을 선정하는 게 그 데이터 기반으로 선정되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아마도 수강 신청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실무 활용의 니즈는 사실 딱히 없을 수 있습니다. 딱히 니즈는 없지만 생성형 AI 자체가 흥미가 있어서 그냥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주제는 잘 모르겠지만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지금 챗GPT가 워낙 화두이고 생성형 AI가 화두이기 때문에 배워두면 좋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흥미로운 마음으로 수강 교육을 들으러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생성형 AI를 통해서 분명히 실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명확하신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래저래 본인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아보든 이런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니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내가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기만 해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있고 이걸 어떻게든 학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면 당연히 왼쪽에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분명하게 실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육을 학습하는 것이 실제로 업무로 돌아오셔가지고 실무 현장에 돌아오셔서 내가 학습한 생성형 AI 스킬을
바로 실무에 적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훨씬 높으실 거고 실제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훨씬 당연히 교육에도 집중해서 학습을 하려고 하는 그 정도도 높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저희가 제안 드리는 방식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결국 선정해야 되는데 결국 니즈가 높은 사람, 실무에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든 이걸 배워서 실무에 적용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선정하고 교육을 제공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안 드리는 방식은 세 가지 측면으로 세 가지의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선정하고 어떤 교육을 제공할지를 좀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식이고요. 두 번째는 니즈, 세 번째는 스킬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안 드리는 것은 인식과 니즈 수준이 높지만 스킬의 수준이 낮은 상태인 사람은 우선적으로 생성형 AI의 어떤 스킬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식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인식은 생성형 AI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좀 잘 이해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 내 업무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인식하고 있는 그 정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니즈라는 것은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내 업무에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것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다라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스킬은 당연히 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어떤 스킬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스킬 수준은 낮지만 인식이나 니즈가 높은 사람한테 스킬 교육을 해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당연히 교육의 효과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실무에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스킬을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식의 수준이나 니즈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하면 이제 스킬 자체를 바로 교육하기보다는 인식과 니즈를 높일 수 있는 이제 리터러시 교육부터 시작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있고 만약에 교육을 준비하신다면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리터러시 교육이 좀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스킬 교육이 바로 들어가야 되고 스킬 교육의 우선적인 대상 직군이 누구인지를 평가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인식이나 니즈나 스킬 요 세 가지를 결국은 우리가 그 5점 척도로 평가를 했을 때 낮고 높고 보통이고 높은 단계로 이제 평가들을 이제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고요. 결국은 인식 수준이 낮거나 보통이면은 리터러시를 반드시 제공하거나 혹은 그 간소하더라도 간략하게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리터러시 필요 없이 바로 스킬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니즈 관점에서 보면은 니즈가 낮은 사람들은 사실은 스킬 교육에 이제 후순위로 두는 것이 맞다. 오히려 그냥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니즈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인식이나 니즈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지만 스킬 수준이 이제 굉장히 낮거나 혹은 보통 수준인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높은 단계로 좀 만들어주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킬까지도 높은 단계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핸즈온 멘토링 세션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내 업무에서 진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업무에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도움들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교육 세션들을 제공하는 걸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통하면 예시적으로 이런 결과들을 얻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인식 수준 같은 경우는 여러 직군별로 평가를 해볼 때 이제 점수들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직군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좀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해보실 수 있고요. 니즈를 판단해 보니 마케팅이나 교육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아무래도 그 니즈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스킬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서 스킬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어떠한 규모로 누구를 먼저 어떻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 누구도 반박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사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라고 얘기하면 조금 거부감이 있는데 그 활용 현황을 한번 진단해보고 이 현황에 대해서 이제 파악한 다음에 숫자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우리가 반드시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해야 되는 건 전 직군이고 리터러시 교육 이후에 스킬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직군은 마케팅과 교육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어떤 반박을 하기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만약에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에 적어도 이런 성공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적어도 올해 내에 생성형 AI 활용의 현황 파악은 좀 선제적으로 해보시는 게 내년도 계획을 잡으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현황이 좀 파악이 돼야 어느 정도 규모로 내년에 교육을 해야 되며 어떤 대상군을 먼저 우선적으로 교육이 진행돼야 되는지가 좀
나오실 수 있고, 그래야 좀 정확한 계획을 잡고 정확한 계획 위에서 내년 좀 성공적인 그 교육을 기획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의 콘텐츠에서도 맞춤형 실습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습 과제는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아마 과제를 많이 고민하실 거고, 실습 중심의 교육들을 계속 기획하시고, 요구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제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좀 아쉽게도 과제 자체가 실무랑 너무 좀 동떨어져 있는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너무 생성형 AI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실무 문제 수준이 너무 단순해서, 이 정도의 문제는 사실 뭐 생성형 AI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긴 한데, 굳이 뭐 생성형 AI를 통해서 해결할 시도를 하느니 그냥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낫겠네? 라는 수준의 어떤 과제들로 진행되면 아무래도 실무자분들이 연관성이 없어서 바로 활용을 못하거나, 이거 그냥 그러느니 내가 하던 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막상 배운 것을 실무에 적용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객 문의 이메일 작성하기. 그래서 뭐 쇼핑몰 직원인데 반품하고 싶다는 문의가 있었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회신을 드리는 이메일 작성해줘. 라는 것을 실습 과제로 가져간다면 이 과제 자체는 그냥 재밌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재밌는 이메일을 써주는구나 하고 재밌게 이제 실습을 하시겠지만, 막상 내 업무는 반품에 대한 문의를 뭔가 대응하는 업무가 아닌 분이 대부분일 거고, 사실 좀 엔터프라이즈급 이상의 대부분의 큰 기업에 계신 실무자라고 하면 저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이 사실 외주를 주는 다른 업체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소수의 인원들만 저런 업무를 담당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업무가 나의 업무랑 굉장히 연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혹은 이제 엑셀에서 합계와 평균을 계산하는 수준의 어떤 GPT를 통한 실습을 한다면 저 또한 재밌는 이제 실습이 될 수는 있지만, 저걸 그냥 GPT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원래 알던 대로 에버리지나 썸 함수를 써서 엑셀에서 바로 구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라는 생각으로 GPT를 활용하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과제를 만들고 실습으로 제대로 이것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결국은 직군에서 각 직군별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제로 GPT를 통해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실습해 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군별로 맞춤 그 과제를 개발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 예시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해 나가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 앞으로 뭐 교육을 계획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영업 직군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산업군에 있던 사실 영업 직군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주간으로 상품별, 지역별 이런 판매 데이터를 계속해서 보고를 하시게 될 거예요. 주간 영업 실적 보고 같은 걸 어떤 회사에나 다 하게 되실 테니까 이런 보고를 하시게 될 텐데, 이런 과제를 가지고 실제로 이 실무자가 교육을 들으려고 하는 실무자가 어떠한 과정으로 이 보고라는 업무를 진행하는지를 워크플로우를 뜯어보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ERP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필터를 적용해서 엑셀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다운로드된 엑셀 파일을 하나의 폴더로 넣고 그 엑셀을 하나하나 다 열어서 새로운 엑셀을 켜서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붙여 넣어서 하나의 완성된 어떤 데이터셋으로 만들어내고, 하나의 완성된 데이터셋을 좀 잘못된 데이터를 정리한다거나 형식이 잘못된 거를 가공한다거나 이런 데이터 전처리나 가공 편집 작업들을 진행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래프를 만드시거나 표를 만드시는 작업을 통해서 시각화 작업을 해서 보고자료를 만드시는 업무가 이제 아마 1년에 이런 주간 영업보고 과정 업무의 그 워크플로우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펼치고 보면 생성형 AI를 통해서 내가 지금 좀 해결하고 싶은,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 업무를 선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필터에 적용해서 엑셀을 다운로드하는 작업,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된 그 엑셀 파일들을 이제 하나의 엑셀 데이터로 취합하는 작업, 그리고 취합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가공하고 편집하는 이 작업 세 가지를 뭔가 생성형 AI를 통하면 자동화하거나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이제 맞춤 실습 과제로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파이썬 코드를 생성형 AI로 만들고, 그래서 이 파이썬 코드를 작동시켜서 ERP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필터를 적용해서 자료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는 작업을 이제 해보는 실습을 가진다거나, 아니면은 엑셀 여러 가지 다운로드 받은 엑셀 파일들을 하나의 엑셀 파일로 취합하기 위해서 엑셀의 VBA 코드를 활용하는데 이 코드를 생성형 AI가 작성하도록 만들어서
작성된 코드를 통해 VBA를 활용해서 이제 엑셀에서 자동화하는 작업을 실습으로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데이터 전처리나 가공도 위에 이제 데이터 취합과 동일하게 VBA 코드를 만들어서 뭔가 전처리하거나 가공 편집하는 작업들을 좀 과제화해서 실습 작업으로 이제 교육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실제 실무에 훨씬 더 와닿게 그 과제들을 구성해야 결국은 교육생들이 수업을 듣고 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상상을 할 수 있고 바로 실무에 돌아오셔가지고 원래 내가 하던 업무를 이제 실습으로 해본 거기 때문에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신 분들이 다들 이제 교육 담당자 분들, HR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영업 관련 그 실무가 좀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제 HR 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교육을 준비하면 그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할 때 관련돼서 되게 조사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실제 실무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나 설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 뭐 다른 외부의 자료들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도 뭐 조사하셔야 될 거고, 이런 리서치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하시는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무가 좀 진행되기 어렵다면 이런 리서치나 데이터 취합 같은 업무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그 GPT를 통해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을지를 과제화하고 이 과제를 통해서 학습해 나가는 형태로 좀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만약에 그 인사제도 기획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인사제도 기획안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초안을 만드는 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터뷰도 해야 되고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사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초안을 뼈대를 만들어 놓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 GPT를 통해서 실습해서 초안을 만들어내고 이걸 기반으로 그 기획안을 계속 그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실습화해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좀 요 맞춤형 실습 과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마이너한 부분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는 또 실무랑 정말 무관한 실습 과제를 이제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실은 이 실습 과제가 너무 재밌는 과제여서 이제 많이들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예를 들자면은 이미지를 만드는 이런 과제는 물론 이제 재미나 GPT의 기능들을 그냥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런 실습 과제는 내 실무에 돌아와서는 막상 쓸 일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활용할 수 없는 스킬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사내 보안 정책상으로는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우리의 실습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GPT에서 제공하는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취합하는 과정들을 실습으로 한다면 그 과정이 신기하고 재밌긴 하나 막상 우리 회사에서는 쓸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실습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로 또 우리 회사에서는 GPT는 안 되고 코파일럿만 사용 가능한데 GPT로 교육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코파일럿과 유사하다고 해도 코파일럿의 어떤 특성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제 실무에서 활용하는데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정부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많이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아래 한글을 많이 사용하는데 실습 자체는 뭔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활용해서 이제 이 중심으로 교육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러면은 좀 실제로 실무 활용이 어려워질 거라는 건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얘기하면 결국은 이제 생성형 AI 활용 현황의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결국은 생성형 AI를 정말 활용하고 싶어하는 사람, 니즈가 높은 사람을 잘 선별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 사람들이 선별됐다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무를 워크플로우 분석을 통해서 직군별 맞춤 실습 과제를 개발하는 것이 결국은 성공적인 교육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교육을 그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그 중에 약간 그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간혹 계셔가지고 이 부분을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네, 그 지금 아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진 이제 GPTS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만의 GPT 만들기 기능을 통해서 사전에 만들어져 있는 GPT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도 이제 어쨌거나 교육회사고 많은 분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하는 교육은 아무래도 그 실제 업무 베이스의 경험 교육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서 저희 교육 담당자분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터리 회사, 제조사에서 생산관리 직군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어떤 식의 과제를 만들고 어떻게 그 교육을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고민들은 사실 현업에 계시는 많은 기업에 계시는 교육 담당자분들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업에 계시는 많은 교육 담당자분들도 결국은 내가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를 잘 선정하는 건 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업무를 중심으로 실무 과제를 만든다는 거는 개별 실무자들, 여러 직군별의 실무자들의 어떤 업무를 이해하기는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 실무 과제를 잘 만들 수 있는지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GPTS를 잘 구축하시고 이 GPTS를 통해서 과제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야기한 대로 배터리 제조사의 생산관리 직군 교육을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워크 샘플 테스트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제 저랑 같이 교육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GPTS를 만든 어떤 배경은 저희가 이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저희 교육개발 이사님이 계시지만 이사님이 혼자서만 이걸 계속해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어내는 방식과 노하우들을 GPT 학습시키고 그 방식대로 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설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가져가서 쓰시라는 뭔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GPT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 쓸 수 있게 실무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고 HRD 담당자로서 교육 담당자로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업무상에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네, 잠시만요. 네. 보시면 전혀 이런 관련된 이제 지식이 없지만 저는 이런 이제 그 배터리 제조사의 생산 관리자가 수행할 법한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주니어로서 뭔가 수행할 법한 업무들을 이제 과정에서 쉽게 만들어지고 사실 초안만 한번 만들어지면 이걸 기반으로 실제로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에게 그 의견을 받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좀 필요한 부분을 더 보완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초안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내는데 좋은 버전을 활용할 수 있고 사실 GPT가 없었으면 실제 현업에서 생각해 보면은 각 실무자들을 인터뷰하고 설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단축시켜주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저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지금 자동화하고 GPT를 활용하는 것들이 저희 사내에서도 운영 AI 운영팀이라고 해서 AI 운영팀에서 본인들이 지금 교육 운영 담당자들이 GPT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동화 사례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공유하고 서로 이제 방법들을 노하우를 이제 그 공유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되게 이제 자극해주고 있고 자극을 받은 또 다른 사람들도 GPT를 활용해서 조금씩 자동화라든지 이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사실 여기까지고요. 중간에 질문이 아닌가요? 질문이 들어온 것 같군요. 질문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그 질문 주신 대로 회사 내 매뉴얼을 학습시켜서 GPTS를 만들어서 이제 신입교육 자료를 당연히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불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능하고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저희 교육 개발하는 또 GPTS가 있어요. 저는 이제 교육을 원래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교육 개발의 프로세스를 잘 모르는데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교육 개발의 일련의 프레임워크와 프로세스에 따라서 GPTS가 저랑 같이 교육을 만들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고 GPTS가 저에게 하는 질문에만 맞춰서 계속 답변만 제가 잘 해도 충분히 초안 수준의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금 GPT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이제 매뉴얼 학습시키고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이제 넣어서 가이드해서 설계하신다면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PTS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핵심은 사실 어떤 매뉴얼을 문장으로 잘 풀어서 넣는 게 핵심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이제 앞서서 이제 어승수 부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GPT가 학습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 준다는 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저희가 더 중점적으로 보는 건 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고 다른 한 가지 부분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GPT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부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GPT, 이 AI라고 불리는 존재가 완벽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오히려 GPT나 AI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이해는 사실 그냥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사람도 늘 실수를 하고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AI도 당연히 그런 존재인데 GPT-S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얘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떤 신입사원이 들어왔거나 부사수가 들어왔을 때 나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이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순서대로 일을 하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각 일의 순서마다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고려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 그 사람이 내가 일하는 방식대로 일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GPTS를 만드는 핵심은 저는 이 내가 일하는 순서와 이 순서마다 내가 고민해야 되는 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고려하는지를 다 알려주는 것이 사실 GPT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혹시 뭐 GPTS를 실무자들 대상으로 뭔가 교육을 만드시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시면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이런 GPTS를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나중에 또 저희가 이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당장 저희랑 교육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관련해서 또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